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주익입니다. 오늘은 20대 초반 대전에 계신 구독자분의 접영 영상인데요. 대회를 두 번째로 나가셨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대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25m 풀이고 스타트대도 없죠. 그래서 이제 돌핀킥부터 출수 동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경기장 규모가 협소하고 수심이 얕아서 아마 스타트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스타트를 아예 물속에서 출발을 시킨 것 같아요.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스터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물 위에서라도, 그러니까 다이빙 스타트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물속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어린이 수영되면 모르겠는데 성인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. 보시면은 옆에 레인 영자분들이 돌핀킥을 차고 출수하고 두 번 스트로크 할 때쯤 저희 구독자분이 출수를 하셨어요. 그러면은 이게 돌핀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가서 출수가 되면 모를까, 더 빠르게 출수되면 모를까, 옆에 분들보다 이렇게 느린 출수를 하신 거는 지금은 저해 요소예요. 그러니까 빨리 가는 데는 저해 요소예요. 혼자 장거리 수영, 뭐 자유 수영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은 더 빠른 옆에 레인 선수에 비교해서 그 선수가 두 번 스트로크 할 동안 돌핀킥을 찼는데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앞서가지도 않고 나온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교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대회 영상을 보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스타트 후에 다이빙 스타트 후에 돌핀킥 이후에 브레이크 아웃 후에 출수를 하는데 이때 절대 호흡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. 일단 비교해서 보시겠지만 이 옆에 1등 하신 분이랑 비교했을 때 첫 출수 때 굉장히 높은 각도로 올라와요. 어, 이게 어떻게 보면 돌핀킥을 너무 많이 찬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. 반대로 이 옆에 있으신 분은 굉장히 빠르게 수영을 하시는데 뭐 선수 출신인지 이런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20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호흡도 비교를 하실 거예요. 일단 옆에 좀 빨리 가시는 분은 갈 때 12 스트로크를 하고 호흡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화면으로 보이는 동안은. 그러니까 이 호흡이 당연히 필요한 동작이긴 한데 이렇게 단거리, 특히 스프린트 대회에서는 호흡을 안 하는 게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. 그래야 더 빠르기 때문이죠. 숨을 쉬어야 되긴 하지만 숨을 쉴 때 올라옴으로써 물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보통 할 수 있는 한 무호흡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예전에 첨삭해드렸던 도현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호흡으로 길게 가시다가 끝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마다 어떤 편차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. 하지만 이렇게 많이 호흡을 하시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출수 때도 호흡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매 호흡을 하세요. 그리고 글라이딩을 굉장히 길게 타세요. 옆에 1등 하신 분이 12번 만에 스트로크 만에 가신 데 비해서 우리 구독자분은 9번 만에 가죠. 이게 제가 장거리 접영, 단거리 접영 비교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따라 올리시더라고요. 장거리를 가시려면은 웨이브를 길게 가시는 게 맞아요. 밑으로 좀 길게 내려갔다 오래 기다렸다가 출수하고 길게 내려갔다 출수하고 아마 이분은 지금 영법이 50m보다는 저병 100m에 더 적합해요. 체력 관리가 좀 되신다면은 다른 신체 조건은 좋으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대회를 나가실 거면은 조금 단거리 대회를 나가실 거면 조금 더 호흡을 줄이시고요. 그리고 글라이딩을 조금 더 짧게 가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물론 대회라서 이런 자세를 신경 쓰는 게 맞진 않은데 약간 리커버리 동작에서 오른팔이 왼팔보다 살짝 올라가요. 비대칭이죠.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연습을 하실 때 조금 더 이 팔의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팔을 조금 더 앞으로 던지는 동작도 좀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팔이 매끈하게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회 때는 이런 자세를 신경 쓰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더 큰 맥락으로 짚어드리면은 절대 첫 번째는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너무 호흡이 많아요 지금 매번 호흡을 하고 계세요.
아직 대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숫자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를 비교하시는데 그 옆에 계신 영자분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보세요. 그리고 호흡을 나오실 때도 이렇게 거의 가슴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어깨선만 빨리 가시기 위해서는 나오긴 나와야겠지만 숨을 쉬어야 되긴 쉬어야 되죠. 근데 상체를 많이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더 빨리 하시기 위해서. 자, 저병은 반드시 양손 터치를 해야 돼요. 평형이랑 저병은 반드시 양손을 터치가 돼야 영법을 맞췄다, 턴을 해도 된다라는 사인이에요. 이거를 숙지를 안 해서 저번에 저희랑 같이 대회를 나갔던 빵군TV님께서 실격 처리가 당했어요. 이 대회를 나가서 기록이 느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DQ가 뜨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. 실격이 나오면 내 기록과 상관이 없이 나는 그 경기의 기록도 받아보지 못하고 물론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니쉬랑 턴, 그러니까 터치 턴 이 동작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. 그 옆에 있는 1등 하신 영자분 프레임에 밖에 나와서 잘려 있는데 그분 못지않게 굉장히 턴 동작은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물론 여기서 기록을 좀 더 줄이시려면은 왼손은 물속으로, 오른손은 물 위로 이렇게 가는 어떤 선수들의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첨삭을 해드릴게요. 다시 말씀드리면 터치 후에 왼손은 물 밑으로, 오른손은 물 위로 팔을 꺾으면서 입수하는 게 현대 트렌드긴 한데 이렇게 지금 수영을 1년 하셨는데 이런 동작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.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동작 그리고 이어지는 돌핀킥까지 좀 나이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회를 나가보셨기 때문이에요. 저랑 이번에 같이 저희 팀원들 다들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단지 어떤 입상이나 좀 빠른 수영이 아니라 그냥 대회를 참가해 보시면은 뭐 DQ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냥 그 현장감,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대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는 돌핀킥을 처음보다는 훨씬 빨리 했죠. 두 번, 세 번 뒤에 출수를 했어요.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올라오죠. 정말 호흡은 꼭 조절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영을 오래 하실 거고 빠른 수영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한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교정해 나가면은 아마 20대 중반, 후반, 30대 가면 훨씬 더 멋지고 잘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반드시 호흡은 첫 번째 호흡은 꼭 참으셔야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든 호흡을 다 하세요. 세보니까 올 때는 9번이고 갈 때는 12번인데 12번이라 하기가 뭐한 게 마지막에 또 글라이딩을 안 밀고 괜히 스트로크를 했다가 11번 반 팔이 쭉 피고 닿는 게 아니라 팔이 옆으로 닿았어요.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거든요. 어떤 선수들에게는. 글라이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 스트로크를 더 땡길 것인가 이걸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. 근데 저희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글라이딩을 밀 수 있는 동작에서 한 팔을 더 돌리다가 약간 옆으로 터치하는 감이 있어요. 그에 비해서 1등한 어떤 영자를 첨삭해 드리면 갈 때 12번, 올 때 13번 정도 스트로크 수는 훨씬 많죠. 저희 구독자분보다. 근데 이게 또 빠른 저병을 할 때 물을 잘 잡아서 스트로크 수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물을 좀 흘리면서 빨리 돌리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수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 사항이에요. 저번에 관련해서 미치물개 쌤도 잘 영상을 올려주셨죠. 약간 팔을 빠르게 돌림으로 해서 가속도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물을 제대로 잡아서 뒤로 밀면서 스트로크 수를 줄이면서 기록을 줄일 것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개인차가 있는데요. 제 생각에는 저희 마스터들은 그런 근력이나 물감이 선수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옆으로 흘리면서 빨리 돌리는 게 대회 때는 또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단거리일 때 그렇죠. 장거리는 또 글라이딩도 길고 좀 스트로크 수를 줄여서 체력을 아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저희 구독자분 그래서 영법이 단거리보단 장거리에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시려면 호흡수 줄이시고 스트로크 수는 좀 더 오히려
억지로 늘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길게 타는 웨이브로는 더 기록을 단축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지욱입니다. 그 영상 첨삭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요. 특히 저병이랑 평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저병에서 많이 이런 실수가 벌어져요. 뭐냐면은 마지막 스트로크를 한번 돌리고 피니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 스트로크를 더 할 것인가, 그러니까 글라이딩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한 스트로크를 더 할 것인가. 예를 들어 여기 이 화면 끝나는 데가 벽이에요. 그러면은 스트로크가 이렇게 기다려서 글라이딩 해서 터치를 할 것인가, 제가 여기 있을 때 적용을 해서 한 스트로크를 더 땡길 것인가 아니면은 눌러서 터치를 할 것인가. 이것 때문에 선수들도 되게 많이, 마이클 펠프스도 그런 영상이 있어요. 다른 자유형이었나? 어쨌든 스트로크를 한번 더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눌러서 갈 것인가. 이거를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괜히 엄하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터치가 돼요. 여기 터치패드를 달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야. 지금 아까 저희 구독자분이 그런 실수를 범한 거죠. 그래서 눈으로 거리를 확인을 하고 한번 누를 것인가 아니면 한 스트로크를 더 당길 것인가. 근데 보통은 전자가 맞아요. 거리가 아주 멀지 않은 이상은 좀 눌러서, 그래서 펠프스가 이겼거든요. 다른 선수를 괜히 한 스트로크를 더 당겼다가 기록이 늦어진 거죠. 이 한 스트로크도 0.5초 나도 더 기록을 늘려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라이딩으로 누를 것인가 아니면 한 스트로크를 더. 근데 괜히 또 길게 가려다가 안 닿았어. 그런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. 복구이 보여드릴게요. 스트로크를 한 번 더 할 것인가 아니면 글라이딩을 길게 밀 것인가.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한 번 더 스트로크를 할 것인가. 오케이. 스트로크를 한 번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글라이딩으로 갈 것인가. 이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. 특히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실력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. 자, 평형 피니쉬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한 스트로크를 더 밀 것인가 아니면 글라이딩으로 밀 것인가. 이것도 많이 실수를 해요. 평형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길게 가서 이렇게 찍어야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, 쭉. 근데 괜히 엄하게 한 스트로크를 더 했다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, 글라이딩을 더 했다가 안 닿을 수도 있고, 그래서 누군가가 질 수도 있고.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신체 구조도 다 다르고 남은 거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평소에 연습을 해보시면서 실제 상황처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